여러분 반갑습니다. 어반입니다. 오늘은 존나 무서운 단어 남편 몰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도 일본판 여성시대 걸즈 채널 가서 찾아온 주제인데 뭐 상위 랭크 주제는 아니고 80위에 랭크된 주제였거든. 근데 남편이 모르는 것이라는 주제로 올라와 있는 거야. 근데 난 이걸 보는 순간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. 그 옛날 생각이 뭐였냐면, 그 좀 약간 네이버에서 약간 유명했던 거거든요. 네이버에는 자동 완성되는 기능이 있잖아. 그래서 뭐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 뒤에 자동으로 뜨게 돼.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게. 이건 유튜브도 마찬가지거든.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할 때 사람들이 키워드를 정해놓고 합니다. 그래서 한 번씩 그 키워드만 끼워 넣어서 얘기가 좀 안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제목들 있지. 뭐 예를 들어 이제 유튜버 누구누구 살인 로맨틱 뭐 어쩌고 이혼 논란 이런 식으로 많이 올리잖아. 그게 전부 다 키워드를 꼽아서 자동 완성되는 걸 골라서 배합을 하는 거란 말이야. 근데 아내 몰래 쳤을 때랑 남편 몰래 쳤을 때 그 키워드가 굉장히 다르게 나온 거지. 그래서 아내 몰래 키워드를 치면 자동 완성되는 게 뭐였냐면 아내 몰래 담배, 아내 몰래 닭, 아내 몰래 대출, 치킨, 아내 몰래 골프, 아내 몰래 부모님 용돈, 비상금, 뭐 대출,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남편 몰래 쳤을 땐 키워드가 존나 하드코어했거든. 그래서 남편 몰래 치니까 남편 몰래 임신, 남편 몰래 개인회생, 남편 몰래 부동산, 남편 몰래 주식, 남편 몰래 투잡 이렇게 뜬 적이 있었단 말이야. 그래서 그때도 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게 난리가 났었지. 물론 뭐 야 투잡은 괜찮지 않냐라고 얘기하니까 야 그거는 일 종류에 따라 다르다. 그 투잡이 핸드잡일 수도 있고 풋잡일 수도 있고 블로우 잡일 수도 있다. 뭐 이런 이야기부터 뭐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일본판 자유가 남편 몰래 남편이 모르는 것 이 주제라는 어떤 게 떴을까 싶어가지고 들어가 봤는데 결론은 이걸 보면 똑같습니다. 이거는 똑같다.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야. 남편이 모르는 거. 첫 번째 댓글은 알루미늄 호일과 김에 뒤표가 있는 것. 이거는 번역기로 돌려도 이상하게 뜨더라고.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. 그리고 임신 중이라면 질사를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임신 중에 질사하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그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임신을 할 때 임신 초기에는 살살 관계를 해도 되거든. 근데 나중에 그렇게 막 하면 또 좋지도 않아, 그게. 그래서 일단 요게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부터 좀 하드코어한 걸로 나가기 시작하더라고. 그래서 내가 20대 대학생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. 남편 몰래 30을 넘어도 귀엽다고 말해주는 건 그뿐이다. 이게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고양이의 물음표가 있었고 옛날 약혼이 파기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유산이라면 파기한다고 해서 버려졌다.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. 한마디로 옛날에 뭐 약혼이 파기됐는데 뭐 유산을 했다 뭐 이런 뜻이겠지. 그지? 이제부터 뭐 유산부터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더라고. 그리고 10대 무렵 나는 꽤 기합이 들어간 썩은 여자였다. 이거는 그냥 개깡년. 그래서 일본 만화 같은 보면 기합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. 그래서 기합이 들어간 썩은 여자였다면 완전히 개깡년이라고 보시면 돼. 그리고 그 다음에 좀 귀여운 거는 이나마 이건 조금 귀엽긴 해. 남편이 뭐 이게 유통기한 지난 것대로 그냥 남편 몰래 식재료에 넣어서 남편 먹이고 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뭐 많잖아 한국에도 그치? 이건 귀여운 거고 하드코어한 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. 윤간학교 어른의 누드하우스라는 사이트에 나온 적이 있다. 제목부터 되게 하드코어하지. 윤간학교 윤간학교 어른의 누드하우스라는 사이트. 이게 뭐하는 사이트야 도대체. 그래서 이런 데 나온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부터 중학교 때까지 학교를 가지 않았다. 그리고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남편 얼굴에 익숙한 상사와 한 번 해버렸다. 그래서 자기 직장 상사랑 남편도 잘 알고 있는 뭐 한 번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되게 비일비재한 일이야. 되게 비일비재한 일이라가지고 뭐 그렇다고 치자. 그리고 이거는 좀 짠해. 보육원부터 결혼 전까지 일했던 직장에서 계속 왕따를 당하고 있다.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고 있다.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짠하다라는 느낌을 들었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 이게 보면 전부 다 그거야. 남편의 옆자리의 사람과 사귀고 있다. 불륜에 대한 이야기가 확실히 많이 올라오더라고. 그래서 제 옛날에 일본 자유 이게 결혼하면 안 좋은 점 이렇게 장단점 같은 거 내가 옛날에 많이 했거든. 근데 그 중에 하나가
일본에서의 불륜이란 거는 한국보다 굉장히 활발하거든요. 지금 하던 한국도 많이 활발해지긴 했지, 옛날에 비해서. 근데 실제로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일편단심이다 이런 이미지가 실제로 있거든. 그 한국 자유들한테도. 그게 왜 그러냐면 바람을 오지게 피워. 남자든 여자든 간에 되게 오지게 핀단 말이야. 동물의 왕국이란 말이야. 그게 그 되게 개인의 사생활을 굉장히 존중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. 일본 문화 자체가 그래. 그리고 결혼하면 각방 쓰고, 그리고 연락도 잘 안 하잖아, 걔네들은.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서로 흐린 눈하고 넘어간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갖고, 특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볼 수 있지. 그래서 내가 바람 많이 핀다니까 욕 오질나게 박더라. 비추 오지가 박혀서 스시녀가 그럴 리가 없다고. 그래서, 야, 그럴 리 없긴 해, 씨.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. 그 와중에 좀 하드코어한 건 이거였어. 성병된 것이 불임이 되었다. 그래서 성병으로 불임이 돼? 라고 해서 찾아봤거든. 근데 실제로 성병인데 불임을 유발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. 클라미디아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제 이걸로 전염이 많아. 빠구리로 전염이 많으면서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처음에 감염되면 처음 여성이 25% 그리고 두 번째 감염되면 50%가 영구 불임으로. 아, 이런 게 있구나. 말해놓고도 괜히 말했나? 이거? 잠깐만, 이건 괜히 말했나? 나중에 불임이며 의심하는 거 아니야? 자기야, 클라미디아 걸린 거 아니야? 이렇게 의심하는 거 아니야? 이건 괜히 말했나 싶다, 야. 그래서, 그 뒤로도 약간 이런 치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다음 남편 후보가 5명 정도 있다.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, 그리고 성형과 낙태를 여러 번 했다. 남편의 일은 금목닥으로 애정이 조금도 없다. 이거는 뭐냐면 남편이 그냥 돈 때문에 결혼했다. 이런 뜻이 다시 해석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. 그리고 지금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주식 매매 이익으로 샀다라는 이야기. 뭐 이거는 착하잖아. 근데 반대로 집이 날아갈 수도 있지. 그치? 시드가 점점 커지다 보면. 그래서 제 친구 집 날려먹은 여자 있습니다, 실제로. 집을 날려먹었습니다. 그래서 내 친구 빚 다 갚은 줄 알았는데 빚이 다시 생겨버린 거예요, 그게. 그래서 그런 애도 있는데, 이런 거 조금 조심해야 되고. 그리고 보통 이제 야스에 관련된 것들이 조금 많았어. 뭐 치정이나 이런 것들. 그래서 경험 인원수가 3자리래. 근데 4명이라고 거짓말 했다는 거야. 그래서, 일본은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굉장히 많이 하니까. 그래서 좀 약간 고등학생이나 이럴 때 뭔가 안 하면 조금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, 송진국이 괜히 송진국이 아니란 말이야.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 오시는 분들의 이미지, 흐신혈한 이미지는 뭐 뭔가 좋은 것만 다 모아놓은 느낌이긴 한데, 근데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, 유토피아는 없습니다. 유토피아는 없습니다. 다들 적당히 알고 순응하고 타협하고 뭐 그러면서 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. 그래서 좀 이렇게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? 한편으로는 조금 이율배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이라는 나라의 그런 특색 중에 하나인 것 같아. 뭐냐면 거기에서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사생활을 굉장히 존중하는 것들 있고 거짓말 같은 거 진짜 싫어하거든. 일본 연인 간에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근데 이제 다들 저런 하드코어한 것들은 다 뒤로 이게 삼키고 있는 거지. 뭐 사실 뭐 말하기도 애매하긴 애매해. 그래가지고 이런 거 보면서도 참 뭐 다 똑같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뭐 문득 들더라고. 그래서 여러분 여자친구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일 걸. 여러분 여자친구도 나 이전에 남자가 몇 명 있어서 그러면 진짜 3자리일지도 몰라. 근데 그거 3자리 아니라고 3명이라고. 다들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?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할 얘기지만 내가 인생의 지혜를 하나 얘기하자면 그게 뭐냐면 내가 실제로 느끼고 깨달은 게 있거든. 저는 진짜 다 잡아냈어요. 여자들 거짓말 하는 거랑 이런 거. 내가 쓸데없이 눈치가 좀 빠른 편이거든. 그걸 다 잡아냈거든. 그걸 막 팠단 말이야. 그리고 결국에는 바람 피는 것도 내가 다 잡아냈거든. 근데 그걸 다 잡아내고 느낀 게 뭐였냐면 너무 깊게 팔 필요가 없다라는 걸 난 그때 배우게 된 것 같아. 그래서 연인 간에도 뭔가 쎄한 느낌이 있으면 그게 맞잖아. 그러면 그거를 굳이 여러분이 가서 팔려고 하지 마. 나중에 보고 그런 태도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그게 계속 똑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거든.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느 정도 견적이 나와. 그러면 굳이 여러분들이 그 충격받는 그런 장면, 외도나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없이 그냥 그 전에 끝내. 그게 나는 현명하다고 깨달은 것 같아. 그래서 뭔가 좀 쎄한 느낌이 있잖아. 그러면 그걸 굳이 팔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묻어두세요. 묻어두고 계속 만나다가 그게 잠깐의 기우다. 잠깐의 기우면 적당히 눈 감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해, 진짜.
특히 결혼을 했으면. 뭐 연인 때는 안 그래도 되거든. 근데 나중에 굳이 내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걸 팔 필요는 없다는 거야. 그냥 조용히 끝내면 돼, 알았지? 그래서 내가 그거를 그렇게 많이 봤거든, 내가. 그래서 결국엔 내가 좋아했던 말이 뭐라고 했어. 사랑하라,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내가 그 얘기를 좋아한다고 했잖아. 그걸 계속 파니까 나만 이상해질 것 같더라고. 그래가지고, 여튼간에 여러분들에게는, 지금의 여러분들에게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겠지만, 나중이 되면, 굳이 그런 것들 다 파헤치려고 하지 마. 그냥 조용히 참다가, 대충 이제 각 나오잖아. 그러면 조용히 끝내는 게 이게 내가 살면서 느낀 것 중에 지혜 중에 하나야. 물론 결혼을 하고 나면 이게 또 쉽게 안 될 때도 있겠지만 근데 내 경험상으로는 그런 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그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크라샹.